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하락 이유에 대해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코스피가 2.45%, 코스닥이 3.23% 하락했는데 오늘 하락 이유 좀 뉴스 보셨고 또 뭐 좀 확인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바로 세금 인상 관련 이슈 때문입니다. 보시면요. 오늘 여기 보시면 중국 상해 지수가 1.99% 하락했고 홍콩 항생이 2.99% 하락했습니다. 물론 3% 넘게 하락하다가 살짝 아래거리 살짝 달기도 했는데 뭐냐면요. 홍콩 정부의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의 곡간빈 홍콩 28년 만에 증권거래세 올린다. 28년 만에 홍콩 정부가요. 인하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증권거래세인데 인상 발표 및 이제 오늘 하락 이유를 꼽자면 이제 중국의 부동산 규제 등이 주요 하락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8년 만에 처음으로 인지세율을 이제 인상하기로 했다는 기사예요. 이날 홍콩 정부는 인지세율을 종전 0.10%에서 0.13%로 그러니까 0.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유는 이제 간단하죠.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이쪽에서 이제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난해 경기부양책으로 홍콩이 약 3,200억 홍콩 달러를 지출했고 원화로 한 45조 원 좀 넘는 것 같은데 또 120억 홍콩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 계획을 발표한 상황인데 이제 작년에 성장한 나라가 중국밖에 없잖아요. 홍콩도 역성장했어요. 6.1%인가? 이제 그런데 이제 증권시장의 화랑이다 보니 작년에 홍콩 증권 거래소가 2019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증가해서 한 해 순이익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니까 증권시장을 통해서 세수를 메꾸려고 하는 거죠. 홍콩이 아시아를 넘어서 뭐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 만한 사이즈는 아니긴 한데 과세 이슈가 좀 앞당겨지는 것에 대한 우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홍콩은 확정된 거고 이제 세금 관련돼서 또 몇 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 아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현지 시간 22일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옐런 재무장관은 자본소득세의 인상에 대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죠. 물론 금융거래세 부과에 대해서는 옐런 장관은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지난달 1월 26일 약 한 달 전인데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어젠다 화상연설에서 유럽연합 행정수반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말하면서 미국의 동참을 촉구했었습니다. 유럽연합은요, 바이든 취임 후에 2개월 안에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면서 올해 중반까지 타결이 안 될 경우 세금 부과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와 같은 거예요. 디지털세, IT 기업, 유럽 각국에서 벌어들이는 연매출의 일정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고 불공정, 독점 금지고 뭐 사용자 정보 무분별 사용 불허고 어기면 또 벌금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옐런 재무장관은요, 디지털세 도입 등 OECD가 추진하는 글로벌 세제 개혁을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는 거죠. 물론 검토가 되고 실행되더라도 양측이 적절한 선에서 IT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조율할 수 있지 않겠냐. 뭐 별거 있겠어? 뭐 그런 관측도 해볼 수 있지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나올 이슈일 수 있고 시기상의 문제, 뭔가 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입도 중요할 거고 주목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본소득 연구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제 토론회가 있었고 유종성 가천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서 기본소득은 부자 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 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 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이슈는 아니지만 1월 2월 달에 그 비트코인 계좌도 엄청 많이 터진 것 같은데 주식시장 이슈는 아니지만 최근 비트코인 과세 이슈도 있는 상황이죠. 많은 분들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들이 지출이 많다 보니 걷어들일 것을 예상하지 못한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도 정부 지출 엄청 많았고, 그래, 주식시장이 관련돼서 그래, 유동성 혜택을 좀 받긴 받았지.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올해 정도에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좀 과세하면서 돈 좀 걷어들이겠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좀 본격화되는 시기 자체가 좀 빨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세금 이슈이긴 한데 정작 확정된 것은 오늘 홍콩 3% 하락한 홍콩발 이슈 하나예요. 그리고 장 마감 즈음보다 제가 지금 이제 자료 좀 준비한 시간이 좀 됐고 지금 오후 6시 10분인데 장 마감 국내 시장 장 마감 즈음 할 때보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보다 지금 미국의 지수 선물은 조금 전에 S&P 500 지수 선물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장 마감할 때 또 마이너스였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플러스를 이렇게 보일 정도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일 정도로 미국 지수 선물 하락폭 크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락폭을 줄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국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락 종목 수가 거의 2200개예요. 물론 하락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특히 기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쵸? 하락하면 또 상승하면 이유 여러 개 혹을 붙일 수는 있죠. 비트코인 급락으로 그동안 밸류에이션을 높게 매길 수 있었던 수많은 성장주들의 밸류가 부담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야? 하는 우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중국도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주류 업종의 하락폭이 컸죠. 그리고 전일 10분 아침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신용잔고가 약 22조 원이에요. 절대적인 수치가 큰 편이죠. 지수는 최근에 계속 조정 중인데 특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1월 고점 대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신용잔고는 1월 신용잔고의 고점을 돌파해서 최근에 지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하락할 때 하락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우려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CFD 과세 이슈도 있고요. 해당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시장 하락 이후 관련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씀만 좀 드리긴 했는데, 결국 경제가 안정화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 상황이 좋아지고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니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이, 보급이 늘어나고 경제 정상화란 기대감이 커지려니까 이제 세금 문제가 홍콩에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정말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경제 성장을 급하게 훼손시킬 정도로 과세를 하는 정부는 없을 겁니다. 보통 금리를 올려도요, 올릴 만큼 경제가 체력이 되니까 올리는 거거든요. 물론 금리를 올릴 때쯤 시장과 원만한 소통을 하지 못하면 노이즈는 작던 크던 생기게 마련이지만요. 앞으로 오늘 말씀드린 여러 세금 이슈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분간은 좀 신용잔고 규모를 좀 감안해도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음은 염두하고 유의하셔야 될 것 생각합니다. 최근 코스피 3180포인트 도달 후에 이후 큰 반등도 없이, 그러니까 이때죠. 여기가 3180이었어요. 3일 상승하고 이후로는 큰 반등도 없이 하락하는 와중에 하락폭이 커지니까 오늘 같은 날은 마인드 컨트롤이 좀 쉽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화이팅은요, 오늘 같은 날 화이팅 하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호프, 희망 알죠? 희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티그바와 야할이 있어요. 근데 이 티그바는 원래 뜻하는 게 밧줄을 뜻합니다. 밧줄. 우리가 희망 얘기할 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라고 하잖아요. 희망은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또 야할은 뭐냐면요, 이게 동사예요. 희망하다를 뜻하는 동사인데 내용적으로는 몸부림치는 희망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결국 이 희망을 나타내는 이 두 개의 히브리어는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희망하는 것, 그게 진짜 희망이라는 거죠. 쉬울 때 화이팅하는 거, 쉬울 때 희망하는 거, 그것보다는요, 오늘처럼 힘들 때 화이팅하고 희망하는 게 진짜고요. 그게 진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좀 더 화이팅 하시고 희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진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잘 챙겨 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